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어지는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살 뺀다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을 알아봤었죠. 살을 뺐더니 심장마비 걸리고, 살 빼서 다이어트 성공했더니 골다공증 생기고, 또 담석증 생기고, 살 빼고 오히려 건강 해치는 경우들을 알아봤는데, 원래는 살을 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져야 정상인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살을 빼다 보니까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다이어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살을 뺀다는 거는 지방을 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방이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에요. 남는 열량을 담아두는 저장 창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장기에 해당합니다. 피부처럼, 뼈처럼. 그러니까 피부는 그냥 겉 가죽이 아니라 땀도 흘리고 체온도 조절하고 내분비 기관으로 비타민 D도 만들고 뭐 이런 작용을 하잖아요. 뼈는 그냥 건물의 골조 같은 게 아니라 미네랄이랑 지방을 저장하고 피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지방도 간이나 신장처럼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예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독소들을 처리하고 해독하는 거죠. 또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면서 이게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지방을 빼낸다는 건 장기를 적출하는 것과 같아요. 간의 일부를 잘라내듯이. 그래서 지방 흡입술 같은 것도 위험할 수가 있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납니다. 다른 성형수술처럼 뭐 출혈 위험이나 마취 과정에서 부작용 위험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지방을 갑자기 한순간에 많이 덜어내버리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는 거죠. 지방 흡입술 부작용이 5%, 100명 중에 5명, 높죠. 사망도 5,000명 중에 1명.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전략, 지난번에 위험한 것들을 짚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안전하게 살을 빼는 그 전략들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살을 빼면 더 건강해져야 되고 염증과 관련한 다른 건강 문제들도 덤으로 해결이 돼야 사라져야 정상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원인이 되었던 질환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갑상선, 자궁내막증 이런 것들 다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Gliadin Derived Opioid Peptide. 이거를 멀리할 것.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한국말로도 번역을 잘 못 찾겠어요. 이 글라이딘은 단백질, 밀단백질이에요. 글루텐을 이루는 주성분이죠. 이 글라이딘은 밀가루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보리, 빵 만드는 호밀, 심지어 옥수수에도 있어요. 장 건강을 해치고 장누수 증후군을 심하게 해서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절대로 피해야 되는 단백질로 잘 알려져 있죠. 이 가공식품을 먹으면 옥수수 성분이나 이 글루텐을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글루텐 프리 식품들이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도 가공식품이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이거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살찌는 걸 포함해서 한 7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봤었죠. 한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Glide Derived Opioid Peptide는 뇌에 작용하는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오피오이드가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라이딘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소화가 안 돼요. 소화 효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글루텐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완전히 안 되고 반만 소화된 이 글라이딘이 다른 아미노산이랑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를 만들어요. 펩타이드가 원래 그런 뜻이죠. 아미노산 몇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문제는 이 펩타이드가 혈내 장벽을 지나서 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그러면 마약을 한 것처럼 하이 되는 게 아니라 식욕을 자극해요. 음식을 더 먹게 만들어요. 전체적으로 항상 배가 고프지만 밀가루 음식을 더 땡기게 만들어요. 전에는 혼자서 다 못 먹던 파스타 한 그릇을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가 뚝딱 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배고파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시리얼을 먹던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하는 게 너무 힘들죠. 차라리 원래부터 그냥 아침을 굶던 사람이 낫지. 그런 사람보다 시리얼 먹고 이랬던 뭔가 이렇게 아침에 먹었던 사람은 점심 때 더 배고파서 못 견디거든요. 그게 글라이딘 드라이브드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의 효과인 거예요. 항상 배고프고 만족을 모르는. 배가 안 고파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건 맞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든 뭘 하든 배고파 죽겠으면 살 빼긴 힘들죠.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을 끊으면 그런 배고픔들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아밀로펙틴 A를 멀리할 것. 이 글라이딘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성분인데 얘는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에요. 역시 밀가루에 많아요. 밀가루 말고 뭐 대체로 곡물에 많아요. 아밀로펙틴 A는 인슐린을 높입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높이고 살찌니까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살 못 빼잖아요. 그래서 쌀을 포함해서 밀가루, 보리 같은 곡물들, 잡곡밥도 다 똑같아요. 현미 채식하면서 잡곡밥 먹고 있는데 뭔 소리냐.
건강하기만 하다. 정상 체중에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소식하고 운동하고 잠 잘 자면 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많이 먹어서 이미 살찐 사람이 살을 빼려고 할 때 밀가루나 곡류 섭취량을 줄여서 아밀로펙틴 A 섭취를 줄이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밀로펙틴 A만 인슐린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인슐린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당이죠. 설탕.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건데 특히 하이프룩토스 콘시럽 같은 액상과당,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이런 액상과당들, 콘시럽들 그런 것들은 그냥 설탕보다 더 인슐린을 높이니까 외식이나 가공식품을 하지 말아야 되죠. 가끔만 해야 되죠. 가공식품 먹고 외식을 하면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인슐린 수치가 정상이 되면 체중은 자동으로 정상이 됩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슐린 수치를. 인슐린은 혈당이 높아야만 나오니까 혈당을 올리는 음식, 당이 많은 음식을 피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자율성이 있다는 거.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인슐린이 나와서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굶어도 살찌고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방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지방 섭취를 제한하지 말 것.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지방을 안 먹으면 담석 생겨요. 지방은 살 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곡물이나 탄수화물 덜 먹는 만큼 지방으로 열량을 채워줄 수 있고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살 뺀다고 지방을 안 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먹어주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탄수화물 그대로 먹으면서 지방을 빼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얼마 전까지도 많았어요. 완전 거꾸로 다이어트 하는 거죠. 살이 안 빠지죠. 최악의 전략.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다 보면 곡류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변비가 문제가 아니라 장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다양한 균주들이 서식해야 되는데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몇 가지 균주밖에 안 남게 돼요. 다른 말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대장균 같은 것들이 창궐하게 될 위험이 더 커지죠. 소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시보나 장 누수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몸 전체에서 염증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살찌죠. 살 빼기 힘들어요.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식이섬유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하지만 장내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우리를 대신해서 먹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장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장내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식이섬유를 먹으면 제대로 제때 소화되는 게 아니라 발효가 돼버릴 수가 있죠. 그 안에 썩는 거, 부패되는 거예요. 식이섬유 먹고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식이섬유를 먹어줄 만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장 안에 없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조절을 해서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것도 방송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랑 마그네슘은 꼭 안전을 위해서 먹는 게 좋아요. 살을 빼는 과정에서 지방세포에서 분해돼서 나온 중성지방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살을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더 많이. 중성지방이 혈관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위험을 낮추는 게 오메가3. 오메가3가 중성지방 같은 것들을 혈관에서 빠르게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이게 땀 많이 흘리고 살을 뺄 때 이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는데 심장 근육에는 마그네슘이 다른 근육에 비해서 20배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심장이 계속 잘 뛰게 만들려면 마그네슘이 필수죠. 오메가3랑 마그네슘은 안전하게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살을 빼는 효과를 돕는 거는 비타민 B12랑 비타민 D예요. 비타민 B12는 대사를 올리니까 음식 먹는 양이 줄면서 우리 대사가 같이 처질 수 있는 거를 예방하는 거죠. 물론 더 좋은 건 운동이죠. 하지만 운동도 안전한 운동이 있고 잘못하면 몸 버리는 운동이 있어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영양제들, 보충제들이 있죠. 잘 알려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주제가 안전하게 살 빼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제일 위험한 건 요요입니다. 요요. 살을 뺐다 쪘다. 살 빼고 찌고 하지 말고 잘 빼고 나서 잘 유지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유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 몸을 가혹하게 막 혹사하면서 엄청난 운동을 하면서 그래야만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는데 유지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자꾸 요요가 반복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2019년 연구인데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팀 24만 640명의 건강검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체중 변동이 심할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며 심혈관계 및 암 관련 사망 위험 또한 증가한다고 밝혔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정리해보면 글라이린 드라이브드 오피오이드 펩타이드를 멀리할 것, 글루텐이죠, 밀가루, 아밀로펙틴 A 멀리할 것, 곡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3번째 지방 칼로리 섭취 제한하지 말 것, 4번째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할 것,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까지, 5번째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12, 비타민 D 이 정도 보충제는 중요한 영양소들이니까 부족하지 않게 필요하면 보충제로라도 섭취를 해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요요가 올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 것.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체중인 분들, 병원에서 살 빼란 얘기 들으신 분들, 정상적인 체중을 되찾으셔서 정상적인 몸 상태, 건강한 거죠. 건강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